네, 마이크와 두 아들입니다. 지금부터 60년 전 방송가를 주름잡았던 이 남성의 모습부터 보고 시작해보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삼천리 아름다운 무궁화동산 우리 한국의 정서가 담뿍 실린 춤과 노래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먼저 색동저고리로 곱게 단장한 귀여운 어린이들의 합창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여러분이 즐기시는 가요곡입니다. 김시스터스의 노래로 봄맞이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출연해 그러면 아리랑이 멜로디의 이음을 남기면서 이 시간 프로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네, 바로 임태근 아나운서이신데요. 네. 별세하셨다고요. 예, 맞습니다. 네. 지난 11일 오후 8시에 어떻게 보면 방송계의 전설 아나운서 네. 임태근 씨가 향년 89세로 별세했습니다. 아마 그 심장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입원한 이후에 이제 아마 유명을 달리한 것 같은데요. 뭐 유언을 남길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임태근 씨 그 아나운서 이야기를 하면 모르는 사람들은 그 젊은 세대는 모를 저도 겁니다. 사실 잘 몰라요. 어떻게 보면 1세대 아나운서입니다. 네. 1세대. MC라는 이름이 들어간 그 TV 그 명칭에서 최초로 이분이 시작된 그 분이고요. 1956년도에 그 처음 중계됐던 호주 멜버른 그 올림픽 때 이 박진감 넘치는 그 말투로 우리 선수단의 그 활약상을 네. 중계 방송을 해서 그 인기를 끌었고요. 이후에 뭐 이제 뭐 MBC로 이적도 하고 저 아침 프로그램 임태근 모닝쇼 네. 뭐 이런 것도 했고요. 이렇게 했는데 오직 하면 이분이 방송국에서 당직을 하는 날은요. 네. 시내 서울 시내에 있는 그 요정 주인들이 야식을 앞다투어서 날려줄 정도로 그 인기가 하늘을 치솟았다고. 그러니까 일반 시청자에게도 인기가 많았지만 대통령, 특히 이승만 대통령이 그렇게 임태근 아나운서를 아끼셨다면서요? 아끼신 거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그 김민환 고려대 명예교수에 의하면 이렇습니다. 이제 대통령이 이제 그 남산을 가던 중에 MBC가 KBS 하고 있었거든요. 가다가 갑자기 내리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임태근 아나운서를 만난 겁니다. 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임변사, 그 당시 변사라고 불렀어요. 임변사 보고 싶어서 들렀어. 이런 말 했다는 거예요. 네. 근데 아까 임태근 씨 말하지만 그 당시 임태근 아나운서는 TV가 없을 때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라디오만 할 때이기 때문에 인기가 최고였죠. 말도 잘하시고. 또 그리고 에피소드가 뭐냐면 그 임태근 씨가 40년 동안에 그 자기 자서전을 쓴 것 같아요. 거기에 보게 되면은 그 이승만 대통령이 월남을 방문하고 이제 우리나라에 귀국할 때예요. 귀국할 때인데 활주로에 이제 비행기가 올 거 아닙니까? 네. 근데 뭐라고 하냐면 대통령 비행기가 굴러 들어오고 있습니다고 해야 되는 것을 네. 비행기를 뺀 거예요. 빼고 대통령이 굴러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말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국가원수 모독죄 그때 있었거든요. 그런 걸로 해가지고 문제가 돼가지고 심할수도 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유명한 아나운서고 말을 잘한다 하더라도 누구나 실수는 했다. 그래서 심할 썼기 때문에 네. 우리 앵커분들은 실수를 별로 안 하시더라고요. 심할 쓴 적이 없죠. 저 없습니다. 네, 아, 대단하십니다. 네, 끝까지 좀 잘 해봐야죠. 사실 임태근 아나운서는 그 가수 임재범 씨의 아버지로 유명하고요. 특히 배우 손지창 씨의 생부로도 유명합니다. 맞습니다. 사실 이제 이번에도 상주가 이제 가수 임재범 씨입니다. 그런데 이제 배우 손지창 씨와 오연수 씨도 그 빈소를 지킬 것이다라고 이제 알려지고 있는데요. 2001년에 그 배우 손지창 씨가 언론을 통해서 본인의 이제 가정사를 고백을 하면서 이게 이제 수면 위로 올라왔죠. 임태근 씨가 나의 생부고 가수 임재범 씨가 이복형이다라고 이제 손지창 씨가 밝혔던 건데요. 사실 임태근 씨 같은 경우에는 결혼한 부인과 사이에서는 이제 자식이 없습니다. 그런데 혼외로 둔 이 두 번째, 세 번째 가정에서 난 아들이 각각 임재범 씨와 이 손지창 씨인 거예요. 근데 이제 끝내 그 임태근 씨 같은 경우에 임재범 씨와 손지창 씨를 호적에 그때 당시 호적에 올리는 거를 좀 거부하셨었다라고 전해지고 그렇군요. 있죠. 그러니까 아버지의 마지막 길을 함께 지키고 있지만 임재범 그리고 손지창 씨는 따로 산 세월이 더 많은 형제인 겁니다. 그럼에도 형제 간의 우애가 각별하다고 하는데요. 관련 목소리 한번 들어보고 오시죠. 이전에 지창이를 사적인 자리에서 만났을 때 제가 부탁을 했어요. 지창아, 그 너랑 나랑 같이 노래하는 게 어떻겠니? 했더니 지창이 형이랑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더라고요. 제가
에이, 그러지 말고, 그것은 형과 동생과의 어떤 만남이지, 그 가족 간의 훈훈한 어떤 하나의 어떤 작품이, 말은 건넸는데, 진짜 힘들어하더라고요. 네, 진짜로 사실 임재범 씨는 아버지 성 따른 것 같은데 손지창 씨는 손 씨예요. 그렇습니다. 네. 손지창 씨는 세 번째 이제 혼외자로 보는데요. 아마 그 손지창 씨는 중3 전까지는 그 이모부가 아빠인 줄 알고 컸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3 때 네. 어머니가 이제 말씀하신 거예요. 그 임태근 씨, 그분이 너희 아버지라고 얘기하니까 네. 손지창 씨는 그 유명한 분이라 하니까 가슴도 떨리고 또 보고 싶었겠죠. 네. 그 통화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찾아뵌다고 찾아갔는데 그 당시에 그 임태근 그 아나운서가 종이를 들고 있었는데 아마 이제 긴장이 됐던 게 떨었다는 거예요. 근데 손지창 씨가 보기에 저분이 나를 원하지 않는구나. 그러니까 별로 반가운 표색이 네. 없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용돈으로 2만 원 정도를 줬다는 거예요. 근데 손지창 씨 입장에서 볼 때는 부정, 아버지를 보고 싶어 찾아갔는데 단지 용돈으로 2만 원을 주면서 그냥 가라고 하니까 너무나 서운했던 것 같아요. 네. 누가 이제 물었던 거예요. 손지창 씨한테. 그러면 성을 임시로 찾을 거냐? 그랬더니 손지창 씨는 그게 아니다. 나는 그냥 손씨로, 손씨가 좋고 모든 분들이 손씨를 알기 때문에 성을 안 바꾸고 손씨로 살겠다. 그렇게 말했던 것 같아요. 네. 가족사가 공개된 뒤에 이 3부자는 그동안 그래도 한동안 교류를 해왔다고 합니다. 고인도 주변에 두 아들이 겪은 상처를 생각하면 가슴이 미어진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다는데요. 어쨌든 장성한 아들들이 마지막 길을 지킨 만큼 외롭지는 않으실 것 같습니다.